오늘은 그 수명에 대해서 목숨 숫자죠. 목숨 숫자. 얼마나 오래 사나.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주, 그리고 질병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운. 대개 이제 사주가 이제 이렇게 편중되게 되어 있으면 그 운에서 이제 건강이 나빠져요. 운에서. 어떤 운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모두 다 자기 능력을 활용하고 또 그 활용하는 능력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살아가죠.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능력을 활용하고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사주가 금생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금생수. 이걸 금생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간이 이제 오랫동안 자기 체를 유지하고, 즉 신체, 자기 몸을 이제 관리하는 것을 목생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능력을 활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금생수, 내가 이제 그 신체를 유지하고 내 몸을 이제 오랫동안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생화라고 해요. 이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금이 이제 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능력이 발휘되느냐와 목이라고 하는 이제 내 몸이 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건강하게 오랫동안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은 수가 이제 능력을 갈리는 거지만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토생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수 하는 금이 토생금을 받아야 그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충해 주는 것은 토생금이라는 뜻이고 능력을 알리는 것은 금생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목이라고 하는 체, 즉 자기 몸을 화를 이용해서 이제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모두가 목생화에서 나와요. 그런 활동을 이제 꾸준하게 보충하는 것은 수생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사용하는 것은 목생화라고 하고요. 이제 그 체력을 꾸준하게 보충해 주는 것은 수생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가장 좋지 않는 것은 목생화가 안 되는 거죠. 목생화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곧 체력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체력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체력이 나빠진다는 뜻이죠. 체력이 이제 나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체력이 나빠지면 건강이 나빠져도 돼요.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나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수생목으로 보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했으면 밤에는 이제 그 수생목으로 다시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목을 사람으로 이제 보시고 그 사람이 자기 체라고 하는 신체를 낮에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이제 그 목생화로다가 그 체력을 활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로다가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로 활동하고 수생목으로 휴식을 통해서 채워주고 이런 구조가 이제 맞아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 화가 치밀어서 뭐 우라병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이 수를 보지 못해서, 즉 금생수가 안 돼서 내가 만들어 놓은 능력을 밖으로 활용하지 못할 때 화병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까지 받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취업이 안 돼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토생금으로 많이 쌓았는데 금생수로 내 능력이 활용이 되지 않으면 화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내 체적인 신체적인 문제보다가 요건 정신건강이 이제 위태로운 거예요. 금생수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화병,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금생수로 인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능력을 자꾸 채우는 것은 토생금인데, 또 그 토생금이 안 돼서 자기 능력을 만들지 않는 것도, 즉 말해서 능력을 안 만들었으니까 능력이 생기지 않은 거죠. 요것 또한 정신건강에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을 보는 것은 수생목과 목생화로 보는 거고요. 정신적 건강을 보는 것은 토생금과 금생수로 보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화로다가 목을 설기하게 되면, 목생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화가 왕래서 목이 설기가 되면, 즉 수생목을 받지 못해서 화로 목이 설기가 되면 내가 쓰기만 하고, 목생화로 쓰기만 하고 수생목으로 채워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신체적 건강에 가장 나쁜 것이고, 정신적 건강은 금을 수로다가 설기만 하고 토로다가 토생금으로 채우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건강은 목생화로 낭비된 것에서 오느냐, 금생수로 정신적 낭비에서 오느냐, 즉 체적 낭비냐 정신적 낭비냐, 요 비율이 이제 1대1로 동일시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려면, 건강이 나쁘려면은 일단은 목이 화로다가 이제 생을 하는데, 목생화를 하는데 화로다가 목을 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체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체력 낭비, 그리고 나서 수생목이 안 되니까 보충은 하지 못하고 체력만 낭비하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즉 말해서 활동은 하고 수생목이 안 되니까 보충을 안 했고, 그러니까 설기라고 하는 것은, 화가 목을 설기했다는 것은 수생목이 안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이 화로 인해서 이제 말라버리죠. 목고라고 하죠. 목초라고 해요. 또 목고나 목초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수축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나 기타 보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만 하고 써먹기만 하고 내 몸을 보강하지 않은 거예요. 수생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뭐 이렇게 불면증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식욕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또 밥을 제때에 못 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전부 이제 수생목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식욕부진, 뭐 이렇게 바쁜 과중과로 이런 것들이 수생목이 안 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꼭 사주의 글자로 수생목이 안 된다 이거보다가요, 이제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노동의 활용의 목보다가는 채워지는 게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화가 목을 설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또 수로다가 수생목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생화로 체력을 쓰지를 않으면, 내가 능력을 쓰지를 않으면
요거도 힘이 들어요. 왜? 내가 능력을, 내한테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게 없으면 요것도 건강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좋다는 것은 수생목만 되고 목생화가 안 되면 나쁜 것이고요. 체력이 나쁜 것이고요. 건강이 나쁜 것은 목생화로 쓰기만 하고 수생목으로 보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과 건강이 달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체력이 안 좋은 것은 수생목만 되고, 그러니까 내한테 에너지를 채우기만 하고 쓰지를 않으면 이건 체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건강이 안 좋은 거는 내가 목생화로 내가 능력을 쓰기만 하고 수생목으로 보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좋은 것과 건강이 안 좋은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물론 둘 다 있으면 수생목도 되고 목생화도 되면은 체력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건강이든 체력이든 보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력 낭비를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게 건강에 더 나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가 많다는 것은 즉 수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수가 부족하니까 늘 보충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그 체력이 항상 부족해요. 채워지질 않았어요. 수가 너무 많은 사람은 반대로 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체력 활용이 몸을 쓰는 게 부족해요. 그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사람, 화로다가 낭비를, 내 체력을 낭비하는 사람보다는 수로다가 보충만 하고 쓰지를 않는 사람이 체력이나 건강에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가 수생목을 이제 못 받아서, 그러니까 목이 수생목을 못 받아서 체력 보충이 안 되게 되거나, 화가 목을 설계해서 이제 그 목이라고 하는 체력을 고갈시키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수가 고갈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화가 많아서 수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생화로 쓰고 수생목으로 보충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과로의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목다 수축, 화다 수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피로에 해당사항이 있어요. 과중 과로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다 수축이나 화다 수갈이 두 개를 또 엄밀하게 구분하면 다른 점이 있는데, 화다 수갈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만 하고 보충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다 수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생김새,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자체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늘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타고난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목다 수축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너무 이제 그 체력을 많이 쓰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 몸을 보충하지 못한 것은 화다 수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주가 금한순행이 되어서, 금한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수생목이 안 되는 경우예요. 왜 이제 그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 이후에 자축인, 묘, 춘분 전까지가 수생목의 계절이거든요. 그러면 요때 이제 금한순행이 되었다는 것은 병화가 없어서 땅이 꽁꽁 얼어서 물이 꽁꽁 얼어서 이제 수생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즉 말해서 공포라든가 불안감, 이런 것들에 의해 갖고 체력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기는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뭔가 있기는 있는데 가진 거는 있는데 가진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수령이 돼가지고 수생목이 안 됨으로 해서 체력을 갉아먹고 건강을 나쁘게 하고, 나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다가 수명을 단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금다목절이라는 게 있어요. 금다목절. 금이 다해서 이제 목이 절된다. 또 어떤 사람처럼 또 앉아서 한다고 시비 걸면 안 되는데, 금다 목절, 뭐 이제 금이 많아서 나무를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죠. 요게 이제 절지를 하고 목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지라는 게 있어요. 절지. 절지하고 이제 절지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신금으로다가 이제 을목을 금극목하는 걸 절지라고 해요. 그리고 금다 목절도 마찬가지예요. 목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요 목절이죠. 목절인데 요 두 가지를 절지도 하고 목절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절지를 하고 목절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목이 상해를 입는 거예요. 목이 누구라고요? 목이 사람이죠. 나죠. 나. 내가 상해를 입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신체적 상해를 입는 거를 금다목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금다목절은. 그러니까 금생수를 하는 금이 금생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은 금극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어떤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체적 상해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사고를 치게도 만들어요.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성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대개 이제 약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이제 담배, 요즘은 이제 그 마약 성분을 이제 많이 복용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사고를 치게들 이제 만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 금극목에서 나와.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금생수가 되지 않고 금극목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스트레스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극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가 잘 안 되면 금극목을 한다. 자기가 자기를 가해한다. 자기가 자기를 가해한다는 게 꼭 무슨 어떤 뭐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만 자기 가해가 아니라, 내가 술을 좋아해서 밥보다가 술을 더 많이 먹으면 이것도 자기 가해예요. 그렇죠? 목생화하는 것을, 내가 목생화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걸, 그 신체적 활동을 잘하는 사람을 가서 금극목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게 이제 신체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그런데 목이 무성해서 절지를 하는 것은 질병을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일어나면 절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질병이 자꾸 걸리지만, 질병이 걸리지만 그 질병을 이제 수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이 무성해서 절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라는 나무, 목생화 열심히 하고 있는 나무를 절지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긍긍목 절지, 절지와 이제 이렇게 목절을 같이 하는 경우는 이제 그거는 자기 신체에 대한 상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얘기했죠? 수생목이 안 되는 거, 수생목이 안 됨으로 해서 긍긍목이 발생되는 세 가지 경우를 말했죠. 절지, 목절, 그리고 금한순행으로 인해서 수생목이 안 되는 거. 요 세 가지 경우를 내가 지금 말을 했는데,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 중에서 체력적 무기력과 정신적 압박감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건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뭐 요즘처럼 무슨 요즘 독감이 유행하죠. 코로나19 같은 어떤 유행성 질병,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제외한 각종 바이러스 침입이나 혹은 각종 어떤 암, 그리고 감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암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생목을 받을 경우에 수가 너무 음습하면은 목이 썩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바이러스가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목 자체가 음습하다, 그리고 이제 무성해졌다, 그러면 이거는 유전적 질병이에요.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질병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이 없어서 고인물로다가 고인물에서 목이 살다가 보니까 목의 뿌리가 썩어서 버렸느냐, 이거는 이제 암적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목 자체가 무성해서, 목 자체가 음습하고 무성하다는 것은 을목이 병화를 가려서 이제 무성해졌어요. 그거는 이제 유전적 질병이에요. 수에 의해서 목이 음습해지는 것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난 질병이에요. 목이 무성하다고 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나 봐 하고 가서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것과 고치지 못하는 병과 고치는 병도 구분을 해야 돼요. 즉 말해서 금다목절과 절지를 구분해야 돼요. 목이 무성해서 절지하는 거는 병을 수리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금다목절은 상해라고 했잖아요. 상해. 상해인데 어떤 타인으로부터 상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현상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육신으로 건강을 보는 방법은 가령 이제 그 식상이 유기하다 이러면 육이라는 말을 또 전번에 물으셨지만은 이게 육이라는 말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기운이, 무슨 기운이? 식신상관의 기운.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이 흘러간다. 어디로? 재성으로 흘러가든지 관살로 흘러가든지 이렇게 흘러간다. 그 식상이 유기하면 어떻게 유기하느냐? 식상이 흘러갈 때 일간을 설계하고 가느냐, 일간의 상생을 받아서 가느냐, 재성으로 가느냐, 이렇게 관살로 가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대개 육신으로는 건강이나 수명을 보기는 하지만 육신으로 질병은 보지를 않아요. 질병은 오행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이나 건강은 육신으로 보지만 질병은 육신으로 볼 수가 없다. 가령 뭐 토가 위장병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식신이 뭐 무슨 병이다 이런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어떤 이상 징후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를 쓰다가 이제 그 질병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 대개 이제 식신이 일간을 설기를 하게 되면, 일간의 설기가 심하게 되면, 이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체력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들은 그냥 한 번 고민해서 처리할 것을 이 사람은 10번을 고민을 하거나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을 막 1년 넘게 걸리거나 10년 넘게 걸리거나 그래도 해결을 못하거나 아주 간단한 것도 오래 걸려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게 낭비예요, 낭비. 시간도 낭비됐지만은 어떤 자기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판단장애, 실천장애라고 하죠. 이거 뭐 장애라는 것은 결국 낭비한다는 뜻이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나친 낭비로 체력을 고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식신이 지나치게 일간을 설계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식신이 정말 약해도 체력이 고갈이 되는데 이 식신으로다가 일간이 설기가 되면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일에다가 체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몸을 망가뜨리도록 과음을 하거나 뭐 잠을 자지 않거나 밤새 뭐 이렇게 게임이나 도박에 몰두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좋아하는데 내 몸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 이것도 체력 낭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먹거나 또 이제 몸이 내가 좀 안 좋고 아프니까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운 일만 하려고 하거나 이제 요런 이제 현상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일간이 식신에게 설기가 된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서 낫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체력을 보강해서 보충해서 치료를 해서 이제 낫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이제 수생목은 잔뜩 되고 목생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체력 낭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푹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식신이 왕강하고 일간이 설기가 된다는 것은 아프다는 핑계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고 춥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체력이 몸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정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아프다고 춥다고 귀찮다고 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체력 낭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뭐 과중가루로 써서 많이 체력 낭비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너무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체력 낭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향락주의나 나의 어떤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체력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식신이 아주 약한데 극약한데 최고로 약한 식신이 편인에 의해서 도식을 당하면 이거는 정신적 낭비로 인해서 체력까지 낭비가 되는 케이스예요. 가령 낚시를 나는 좋아하니까 낚시를 뭐 한 3박 4일 동안 계속 한다든가 컴퓨터 게임에
막 2박 3일, 3박 4일 잠도 안 자고 몰두를 한다거나 뭔가 정신적 만족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나쁘게 길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상관, 식상이 왕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관사를 상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편한 방법으로 살겠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잖아요. 식상이 왕한 것은 관사를 이제 상극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힘들고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 쉬운 일만 하겠다. 이러다가 보니까 체력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편인이 왕한 사람도 도식을 하죠. 그 식상을 이제 상극을 하니까 좋은 것만 택하다가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사회적 비관을 하거나 속세를 떠난다는 이유로, 세상을 등졌다는 이유로, 자기 편의주의라는 이유로 요 두 가지 현상으로 자기 건강을 자기가 훼손하기 시작해요. 요런 것들은 모두 생활 습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식신이 약해서 일간을 설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약한 식신을 편인이 도식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식신이 일간을 설기하거나 심하게 설기하거나 편인이 왕해서 이제 식신을 상극하거나 다 이거는 생활 습관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다. 이 하나의 습관이, 하나의 잘못된 습관은 그게 지속되다 보면 그게 병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오랫동안 병을 자기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왕하고 일간이 설기된 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만히 이제 몸을 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병으로다가 차근차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그리고 편인이 왕해가지고 식신을 도식한 자는 자기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 또한 차곡차곡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간이 이제 근약하고 식신이 약하고 이러면 관사를 대항할 힘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때 평관이라는 것은 살이라 그러죠. 평관이라는 것은 죽음이나 질병에 관여하게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결국은 뭐야?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내가 저항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긍긍목이 절지와 같이, 긍긍목이 이제 절지를 하는 것은 고치라는 운에 온 거예요. 무성한 목을 절지한다는 것은 병을 고쳐라라고 하는 운에 온 거예요. 수리해라라고 하는 운에 온 거예요. 그러면 몸이 잘못된 것이 그때는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오랫동안 사용한 부분을 수리하는 개념, 치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몸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이빨, 두 번째는 이제 항문이에요, 항문. 그러니까 매일 열고 닫는 출입기관, 요거를 수리해야 돼요. 그 부분을 고쳐야 돼요. 나머지 또 많이 쓰는 부분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대개 이제 이렇게 오장육부처럼 우리 이 안에 들어있는 내적 기관 말고 바깥쪽 기관을 고치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이제 신체를 고치는 건데, 평관운이라는 것은 평관운이 와서 이제 일간을 상극한다는 것은 많이 쓰는 부분을, 되게 많이 쓰는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주로 외부 기관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저같이 이제 제가 이제 폐이식을 했잖아요. 이 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장이에요. 이건 내부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평관운에는 이 폐가 고장나지 않아요. 대개 이제 상관이나 식신이 왕해져서 관사를 상극할 때 내 외부 기관이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팔다리만 이게 외부 기관이 아니라 오장육부에서도 내외가 따로 구분이 된대요. 특히 이제 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은 이 위라고 하는 위장이 있잖아요. 위장은 이게 이렇게 해서 식도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장육부 중에서 위장도 밖으로 나온 외부 기관으로 본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리하고 보충해라.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개 이제 그 편관운이 왔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수리하고 고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이 운에서 나타나려면은 이제 목이 이제 화에 의해서 설기가 되거나, 요건 이제 운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수가 목이나 화에 의해서 고갈될 때, 아까 화다수갈이라고 했잖아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가장 많이 나타날 확률은 사주 속에서, 내 사주 속에서 봄과 여름이 올 때 가장 많이 나타나요. 봄이 되면은 목이 자라야 되고, 목이 자라려면은 물이 많이 필요하죠.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이 곧 마를 우려가 있어요. 수축이 될 우려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화가 왕해지니까 나무가 마를 우려가 있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질병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에서 질병이 나타날 확률은 사주에서 설기된 것이 뭐냐. 누구나가 8자로 구성된 우리 사주는 어떤 오행이든지 간에 설기된 오행이 있어요.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있게 돼 있어요. 그 설기된 곳이 그 사람의 몸 기관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뭐 목이 설기되면 팔다리가 약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목이 화에 의해서 설기가 심하면 화운이나 목운의 목이 설기가 되는 거예요. 목이 설기가 되니까 운에서 들어오니까 목이 보강이 된다 이게 아니라 목운의 목이 설기가 되고요, 화운의 목이 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운이 온다고 해서 목이 설기가 되기도 하지만, 목운이 오거나 또는 수운이 와야 화에 의해서 목이 설기가 돼요. 화가 목을 자꾸 키운다는 의미는 목이 수생목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사주에 수생목이 안 된다가 운에서 수생목이 오면 수도 설기가 되고 목도 설기가 돼요. 화에 의해서. 그러면 수가 설기가 되는 게 아니고 목이 설기가 되는 거예요. 요런 운에 이제 질병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육신으로 표시를 해서 누가 질병 발생률이 높으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식상운이 오면은 이제 일간을 설기하죠. 그러니까 일간에 근운이 오면, 일간에 근이 오니까 튼튼하니까 설기가 안 당한다가 아니고, 일간에 근운이 오면 일간이 설기가 돼요. 식신이나 이제 요 식신운이 오면은 일간이 설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질병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언제? 일간에 근운이 오거나 식신운이 오면은 자기 자신한테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한창 왕성한 젊은 청년기에 식신운이 온다고 질병이 온다 이러면 안 되고요. 부모가 아직 젊은데 비경겁제가 이제 인성을 설계한다고 부모님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 연세라든가 내 나이를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통변을 해야지, 항상 왕성하게 활동할 청년인데 내가 식신운이 온다고 설계돼서 내가 뭐 질병이 생기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항상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될 운이지, 사회활동을 하느라고 내가 바빠서 과중과로에 시달릴 수는 있지만 그게 곧 질병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왜? 아직까지 써야 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성이 또 관에 의해서 설기가 될 수가 있죠. 관이 왕하고 재성이 약하면 설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성운에 관이 설기가 되기도 하고요. 관운에 재성이 설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기가 어느 때에 설기가 되느냐를 이제 지금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요럴 때는 재가 관살에 의해서 설기가 되니까 재운이나 관운이 오면은 여자 혹은 부인, 그렇죠? 나의 여자나 나의 부인, 나의 배우자, 이제 그 질병의 발생 확률이 배우자, 부인한테 많이 올 수가 있다. 왜? 재관이니까. 관운에서도 재를 설기하고 재운에서도 재가 설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견겁재 그리고 일간의 기운이 인성을 설기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운이라고 말을 하셔도 돼요. 그럼 부모님의 연세를 보고 말씀하셔요. 많은 손님들이 그걸 물어요. 우리 이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어머니, 아버지 건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저거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 이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게. 그럴 때 이제 비견겁재 일간의 기운이 인성을 설기를 할 때 돌아가신다. 그럼 그 인성이 언제 설기됩니까? 비견겁재운에도 설기되고 인성운에도 설기가 되죠. 이 인성운에 설기된다는 것은 뭐예요? 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인상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에서 관이 온다고 해서 인성에 설기되지 않느냐? 관이 운에서 오는 거 인성 설기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인성 설기돼요. 아까 수운이 와서 뭐 수생목을 한다고 해서 목이 설기가 안 되는 게 아니듯이 비견겁재가 왕하면 인성이 설기가 되고 사주에 관이 있었다는 것은 설화라고 하지 설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수리가 되고 치료가 된다는 운인 거지 돌아가신다 소리 하지 않아요. 그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족 관계잖아요. 이제 그 육친이라고 하는 가족 관계에서 그 촌수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친 관계로 뭐 아버지냐 어머니냐 뭐 누구냐 나냐 누구가 설기가 되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혹은 뭐 돌아가시거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와요? 설기에서 와요. 설기.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일간이 너무 신태형해서 비견겁재가 중중하고 인성도 중중하고 신태형한 일간이 식상이 아무리 와도 이거 설기가 안 되는 사주가 있어요. 식신을 아무리 가져다가 대도 설기가 안 되는 사주가 있어요. 오래 살아요. 오래. 이런 사람들 오래 사는데 아주 미련하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오래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역시 운에서 화다 금소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왕에서 금이 녹아지면 화다 금소 운이잖아요. 대개 이제 화다 금소라는 것은 하지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 이후에. 내가 이제 하지 이후에 출생했거나 배운이 하지 이후로 가고 있을 때 화다 금소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 내가 평생 노력해서 읽어놓은 공이 내가 평생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이 내가 평생 관리하면서 쌓아놓은 인맥이 나의 미래가 한순간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오래 못 살아요. 몸만 있고 머리가 없어졌잖아요. 내가 해왔던 경험, 경력,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 재산, 인맥 다 없어졌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운에서 이제 어떤 이런 병을 가져왔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운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 사주에서 어떤 사주든지 간에 그렇게 설기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나의 아킬레스건이다. 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토가 토가 왕한데 이게 수를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는 수를 토가 토국수로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생목이 되지 않죠.
그러면 목이 체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신체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양 흡수 불량, 영양 실조, 내 몸에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영양 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의해 갖고 이제 그 영양 결핍에 의한 질병이 발생해요. 또 얘기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달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럴 때 죽음을 맞이해요. 닌겔 맞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토국수 되어서 가문 게 아니고 운에서 토가 와서 물기를 막아서 수생목이 안 된, 즉 이제 운에서 가물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다금소도 마찬가지예요. 운에서 화다금소된 것을 말하는 거지 사주 자체에 있는 화다금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생목하는 토가 내 사주에서 토국수를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운에서 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착각하지 마세요. 일간이 관살의 상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식상으로다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사고 혹은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외부에서 발생되는 사고나 사건에 대한 보호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식신상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급하게 죽을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식상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일간이 설기가 되니까 낭비와 같다. 그것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된다. 그 식신상관, 관살, 이 둘의 관계가 이 둘 다 일간을 해코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신은 일간을 설계하고 관살은 일간을 상극하고, 이걸 이제 극설교가라고 해요. 이거는 바로 이제 죽음이에요. 일간이 허약하다는 것은, 극설교가라는 뜻은 내가 관살을 대항하기도 힘든, 지쳐있는데, 즉 식신을 쓰기에도 지쳐있는데 설기가 되어 있는데 그 관살에게 상급까지 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극설교가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사주에 수명이 짧거나 죽거나 하는 원인이, 그 원인은 사주나 배운에서 찾지만 실제 죽는 것은 연운이라든가 월운에서 찾아요. 내가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원인, 극설교가의 원인은 사주에 있지만 실제로 죽거나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수명이 짧은 거는, 그거는 이제 운에서 찾는다는데, 그 운은 뭐야? 연운과 월운에서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그 햇빛 사이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일진이 나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연운, 월운, 일진, 여기에서 이제 죽음이 오고 가는 거지, 내가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하는 방법을, 사람의 수명을 본다든가 질병을 보는 방법은 가장 먼저 뭘 봐야 돼요? 설기되는 걸 봐야 돼요. 설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극설교가 찾기, 극설교가 된 것 찾기. 그 부분이 자기 사주의 오행이 가장 약한 곳이다. 가령 목이 약해서 팔다리가 약하다고 해서 자기가 그게 죽음의 원인이 아니죠. 팔다리가 약한 것은 질병의 원인이 될지언정 사망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내 몸의 기관을 보는 거예요. 오행으로 보는 거는. 그렇지만 육신으로 식신이다 관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이런 게 있어요. 전혀 없는 오행이 있어요. 지장간에 조차 없는 거. 그 오행은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왜? 딸지를 않으니까. 설기가 안 당하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사주가 재성이 전혀 없다. 나는 무재사주야. 그러면 부인이 따라 없어지지 않죠. 그럼 부인이 늙지도 않는 거예요. 평생 예쁜 부인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오행은, 없는 육신은 아주 튼튼한 거다. 왜? 설기가 되지 않으니까. 화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흔히 화를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죠. 눈에서도 시력이라고 해요. 화가. 그래서 이제 화가 설계된다는 것은, 화가 약하다는 것은 이제 이 시력을 보강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뭐 무서운 곳에 자주 가지 마라. 무서운 곳에. 시력이 약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위험한 곳에 자주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행이 설기가 심한지 요걸 찾고, 그 부분이 질병 발생률이 높다. 설기되는 부분이 상급까지 당하는 곳 운에서는 그 부분이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극설교과를 먼저 봐라. 그리고 수명의 정도는 목으로 봐라. 목의 수생목, 목생화를 봐라. 우리 어머니는 일하시느라고 과중과로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목생화에 있는 거예요. 몸을 너무 많이 혹사한 거잖아요. 과중과로로 돌아가셨으니까. 저 양반은 노느라고 지쳐서 일찍 죽었어. 수생목이 너무 잘 된 거죠. 수생목이 너무 잘 됐는데 목생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죽어서 억울하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다시 살아오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목생화로 죽었느냐 수생목으로 죽었느냐, 열심히 일하다 과중과로로 돌아가셨느냐, 노는데 지쳐서 놀다가 그냥 돌아가셨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생수가 토가 없어서 토생금이 안 되면, 누구나가 금생수가 되는 사주도 나이가 50 정도 되면 금생수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막 이런 어떤 거 정신적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이 안 되더라도 절대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토가 없어서 받는 금생수, 이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귀를 막는 거예요. 귀. 그러니까 뭐예요? 듣고 싶지 않는 거 듣지 마는 거예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귀를 열고 많은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을 걸러내는 이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욕하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봤다. 그러면 그 대항하는 방법이, 저렇게 나를 비난하는구나. 참 생각이 각양각색이지, 별 사람 다 있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토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자기한테 해로운 말도 많이 들으면, 자꾸 들으면 그게 이제 따라서 듣지 않은 것처럼 맨날 들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비난도 하도 듣는 비난은 또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데, 이제 누구나 이제 이렇게 비난은 들을 수가 있지만, 듣고 나서 노하지 않는 것이 있고, 듣고 나서 막 노발대발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가 없으면 노발대발할 수가 있어요. 노발대발해요. 자기를 이제 자기한테 이제 비난을 한다거나 해로운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토가 많은 사람도 그거를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토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인데, 많은 사람은 그걸 듣고 나서 그 말을 내가 걸러내는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되고요.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뭐 내가 못 견디니까 길을 막고 사는 게 좋다. 남의 말 그냥 거의 듣지 말고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설기된 부분은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다. 그 약한 부분이 상극까지 당했을 때, 그러니까 교가라고 하죠. 교가를 당했을 때, 이 교가라고 하는 것은 극설교가라고 하잖아요. 교가. 이 가라고 하는 건 가살할 때 가잖아요. 가살할 때. 가살할 때 이제 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상극한다는 뜻이에요. 교차한다는 뜻이잖아요. 극설교가. 그러니까 상극과 이제 설기가 이렇게 같이 이제 가해진다는 뜻이죠. 극설교가. 요걸 당했을 때 이제 요 가짜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제할 가짜예요. 상극을 할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상극 당한 부분이 고장이 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설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설기가 되지 않고 상극이 됐다? 그거는 고장이 나지 않아요.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요점이 뭐냐 그러면 수명의 길고 짧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봐라.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은 토생금 금생수로 봐라. 그리고 지금 어느 부분이 고장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설기에서 항상 고장이 난다. 시력은 화, 체력은 목. 목이 설기되면 체력이 약하다. 수에 의해서 금이 설기되면 정신적인 질병이 온다. 정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토생금 없이, 토생금은 안 되는데 금생수가 되면은 금이 설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금은 수원이고, 빈 우물이죠. 우물인데 뭐예요? 빈 우물이 되는 거죠. 수원이기 때문에 빈 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토생금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설기가 되면은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은 수는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안 줘도 될 만큼, 가령 자식이 내가 자식한테 도움을 안 줘도 될 만큼 자식이 저기까지 가 있어요. 너무 커 있어. 성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도움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홀가분하고 자유스럽겠어요? 아니면은 서운하겠어요? 아, 저 녀석이 언제는 부모의 어떤 그 도움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구나. 나의 도움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서운해져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자식이 독립해서 나가는 것은 시원하다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자식한테 더 해줄 게 있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자식이 내 도움을 거부한다.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나 친구하고 가야 돼요. 그러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안 가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서운하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밥을 해줄 때 남편이 내가 해준 밥을 잘 먹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해준 밥을 안 먹고 그냥 가요. 이건 뭐예요? 금이 설기가 된 거예요. 이 서운한 거죠. 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금생수가 이미 토생금이 안 돼서 설기가 된 거예요. 아우, 저 원수 같은 놈 언제 그냥 하고 헤어지고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살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진짜 이제 혼자 있어 보니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죠. 근데 누구나가 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혼자 있기를 고대하겠지만 실제로 혼자 있어 봐도 그렇게 좋은 일, 그렇게 반가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기라는 것은 이 금생수가 어디서 나와요? 이제 금생수가 이제 수가 설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요런 정신적인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뭐냐 그러면 달밤이죠. 외로운 달밤. 그게 이제 토생금이 되지 않아서 금이 설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토가 없으면은
물이 나가게 돼 있어요. 저 멀리 흘러가요. 바람을 막을 보호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가 너무 많아도 토생금이 안 되죠.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토가 너무 많으면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서 사는 거죠. 속세를 떠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묻혀서 살아요. 이거 역시 스트레스가 커요. 요것도 이제 수가 안 내려가니까 요것도 금생수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수가 없으면은 다 떠나가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은 어째 나보다가 시어머니가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인간 구설이 너무 많아요. 토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래서 목이 왕해서 수축이 된 상태에 토국수를 당하면 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이 왕해서 목 다 수축되어 있는데 토까지 와서 토국수를 했다. 그때 이제 운에서 그런 게 오겠죠. 그러면 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극설교가가 되면 병이 발생해요. 드러난다, 발생한다. 있던 병이 드러나는 게 있고요.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가 너무 많고 금이 약해서 멈췄다는 것은 경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경금한테는 토가 아무리 많아도 많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경금은 토가 많아도 많은 게 아니에요. 건강과 어떤 그 질병은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사주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외모를 평가를 한다든가, 어떻게 생겼네 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몸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될 부분은 튀어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몸매가 나오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 울퉁불퉁하게 막 남자들도 근육이 막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을목과 정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튀어나와요. 뭐 가슴이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튀어나와야 될 부분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금과 계수가 있으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푹푹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질병이나 목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몸매 생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매 생긴 거. 누구의 몸매가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 몸매가 들어가서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날씬해서 아름다우냐, 뭔가 우람하고 막 이렇게 나올 것이 막 나와서 코도 이렇게 아주 막 아름답게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아름다우냐, 어느 부분이 들어가서 한쪽 편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금과 계수라는 것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그 옆에는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한쪽 부분은. 을목과 정화는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과 정화가 있어야 튀어나올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고, 들어가야 될 곳이 들어가려면 신금과 계수가 있어야 이게 몸이 나누어져서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몸매를 보는 건데, 그런 것이 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음으로 보는 거예요. 음으로. 그런 게 다 없다. 나는 양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대개 이제 보면 일자형이에요. 원통형. 일자형, 원통형이라 그래요. 대개 신금과 계수가 있으면 이제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나오지만, 만약에 이게 없으면 들어갈 곳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원통형이라고 하고요. 을목과 정화가 없으면 튀어나와야 될 곳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일자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제조 기술이 있잖아요. 뭔가 제조를 하고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내 사주에 정화가 하나만 있으면 강제로라도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요. 성형수술이죠. 그래서 정화운에 성형수술을 하면은 잘 튀어나와요. 그런데 개수운에 튀어나오라고 성형수술을 했더니 개수운에 했어요. 오히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수술도 어떤 수술을 하느냐를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과 관계없이 음간만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을목은 싹이잖아요. 을목은 싹이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화는 뭐 지팡이처럼 생겼죠? 지팡이죠? 굴곡 있게 튀어나온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정화는. 그래서 을목은 싹이 터서 나오는 모양, 정화는 나무 같기는 한데 이렇게 휘어서 이제 그 마디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과 정화가 튀어나오는 모양이고, 개수와 신금은 들어간, 즉 우물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거든, 뭔가 이렇게 날씬해지고 싶거든 신금이나 개수가 있어야 된다. 신금이나 개수가 없고 을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옆구리는 안 들어간다. 옆구리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금이 천간에 있어야지 지장간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모든 게 천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이 있구나 그러면 뭐가 좀 튀어나왔구나. 정화가 있으면은 뭔가 튀어나오려고 노력을 했구나. 신금이나 개수가 있으면 뭔가 날씬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걸 뭐 다이어트로 해서 노력을 하든 운동을 해서 하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야 될 곳과 튀어나와야 될 곳에 대한 구조를 이제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을목이 있으면 이 코라든가 광대뼈가 튀어나와요. 그럼 을목이 있어서 광대뼈만 튀어나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화도 튀어나오는 것이니까 요것도 잘 봐야 돼요. 같이 있는 게 가장 조화가 잘 맞아요. 그런데 묘가 있으면은 묘, 을목의 근, 묘, 지장간이죠. 지장간. 묘가 있으면 가슴이나 코가 이게 아니라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랫부분이 튀어나와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금개수는 뭐 날씬해져 들어가야 되는데 목이 밑에 있으면 나와야 될 부분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나와버린다는 뜻이죠. 허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튀어나온 걸 말하고요. 을목은 이 얼굴이 튀어나온 것을 말해요. 얼굴에는 뭐 신체적으로 가장 튀어나와야 되는 게 코잖아요, 코. 그리고 이제 튀어나오면 좀 보기 싫은 게 광대뼈 같은 거겠죠. 튀어나와야 될 부분, 튀어나오지 않아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을목정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신금계수로다가 판단을 하셔라.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는 이제 그러한 운에 또 하게 되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모양인데 이제 그 을목이 예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자연미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연미인, 천년미인 아주 예쁘죠. 모양새가 참 예뻐요. 신금이 이제 예쁘면 신금도 아주 예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형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형수술 한 것처럼 예쁘다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성형미인이냐 자연미인이냐, 을목은 자연미인이라고 하고요. 신금은 성형미인이라고 하는데 뭐 꼭 반드시 성형을 해서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형수술 한 것처럼 예쁘다는 뜻이겠죠. 이제 사람이 그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거나, 즉 말하자면은 이제 그 정신적으로 짜증을 많이 내고 이렇게 지구력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이제 직립보행자다 보니까
대개 이제 보면은 하냉상온의 원리가 작용이 돼요. 그래서 머리는 뜨겁고 하체는 차갑다. 그게 모든 어떤 이렇게 서서 걷는 직립보행자들의 원리인데, 이렇게 하냉상온의 원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수생목이 잘 되지 않으니까, 수생목이 잘 되지 않으면 밑에서 위로 열이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상온의 원리에 위배가 될 수가 있어요. 열이 가운데서 막힌 거예요. 그리고 금생수가 잘 안 되니까 위에서 밑으로 잘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생목이 안 되거나 금생수가 안 될 때, 이게 상온 한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 말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뒤통수에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경우가 있죠. 이거는 어떤 심장성 중풍이 아니고요, 근육성 중풍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이제 목생화가 잘 되고 있는데, 내 사주에 목생화가 잘 되고 있는데 한랭한 금수가 와서, 금생수가 와서 목생화를 상극해버리면 운동신경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중풍이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상 이 목을 이렇게 싸매고 다녀야 돼요. 이 금생수가 이 목생화를 막아버리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냉한 금수가 목생화에게 침입했을 때를 말해요.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나요? 내 사주가 목생화 사주인데, 목생화 사주가 언제예요? 중분 이후서부터 하지까지가 목생화 사주죠. 그런데 대운이 어떻게 돼요? 대운이 언제 가을로 가면은, 해자축으로 가면은 금생수 운으로 가죠? 그 목생화가 금생수한테 상극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목을 싸매고 다녀라.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사람은 없지만,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많죠.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우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낙상수라고 하죠. 혹은 추락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목이 약하고 화가 왕하면, 이 목이 대궁은 없고요, 수생목을 못 받았으니까 목이 약한 거예요. 근데 화가 왕하기 때문에 목이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버렸어요. 목이 고됐어요. 그러니까 목이 대궁이 없어요. 줄기는 약해요. 가지만 무성해요. 대궁도 부실하고 가지도 부실한데, 그 가지는, 잎허리는 무성하다는 거죠. 잎허리는. 그러니까 목이 약하고 화가 왕하다고 하는데, 그 약한 가지를 밟아서 떨어지게 되니까, 화왕한데 목 약한 사람은 추락사를 조심해라. 추락사를 조심해야 된다. 하왕하고 목이 약한 사람, 추락사를 조심해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다치는, 이제 죽지 않더라도 다칠 수도 있다.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데 밑으로 빠져 죽는 건 뭔 말인지 아나요? 밑에 있는데 밑으로 빠져 죽는 사람. 이런 사건 흔히 일어나요. 물에 빠져 죽는 거.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는 것이 있죠. 이건 토가 약하고 수가 왕하면 물에 빠져서 죽을 익사할 일이 생겨요. 토약수왕하면 물에 빠질 일이 생긴다. 토가 물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죠. 이 이제 추락의 두 가지 종류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느냐, 낮은 곳에서 떨어지느냐. 밑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 참 희한한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죽는 사람,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거기서 빠져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개 이거는 이제 그 운동신경이 이제 그 퇴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이 항문에다가 힘을 줘야지 얼굴에다가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나이가 들면 항문에 힘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항문을 자유자재로 이제 열어야, 이제 그거 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문 운동을 계속 이제 받아야 돼요. 운동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살에 대해서는 명리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타인에 의해서 교살되는 거, 타인에 의해서 이제 교살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극설을 당할 때, 아까 그 극설교가라는 얘기 들어봤죠? 극설을 당할 때 이제 그 교살 당할 확률이 높다. 대개 이제 그 교가, 극설교가 하는데, 극설교가를 하는 육신이 합의되었을 때, 합이 이루어졌을 때, 가령 뭐 이렇게 일간이라고 하면은 이게 양간을 쓰면 안 되겠죠. 자, 일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설기가 돼요. 설기가 되는데, 설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경금이 와서 이 합을 해버려요. 요것도 이제 극설교가의 이제 극설교가는 교가인데 신금으로 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양간이 와가지고 합을 해버려요. 설기를 당하고 있는데 극설교가의 모양이 원래는 이게 극설교가잖아요. 극설교가인데 이렇게 합을 해버려요. 혹은 요거는 뭐예요? 일간한테는 요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이죠. 그러면 이제 양간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간일 경우에. 양간일 경우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신금이 와서 뭘 해요? 요렇게 또 합을 해버리죠. 합을 해요. 요럴 경우에 이제 그 설기가 반드시 되어 있을 때, 설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타인들한테 교살당할 확률이 높다. 정관이 편인에 의해서 설기가 되어서 약한데, 그죠? 식신이 와서 합을 했을 때, 뭐 그럴 때도 이제 있죠.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간목이다, 임수다, 정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편인이니까 관설을 하잖아요. 관설을 하고 있어서 이 신금이 극도로 약한데 식신이 와가지고 병신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식정관 합을 해버렸어요. 식정관 합을 해버렸어. 요럴 때 이제 그 살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한테 피해를 당할 우려가 가장 많은 거예요. 합은.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 이제 참 좋지 않은 거예요. 무슨 뭐 이런 생명적 피해도 당하지만 뭔가 금전적 피해, 이거 꼭 합으로 당해요. 합으로. 그런데 여기서 금생수나 목생화를 말할 때 원래는 내가 이걸 계절별로 따져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그냥 목생화 금생수로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쉽게 보는 방법은 설된 것만 찾아라. 거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고기를 톡 친다고 봤을 때, 상극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상극된 설기가 된 그 오행의 상극까지 받으면 그 부분이 병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설이라는 것은 항상 이 양은 양에게 설을 당하는 거고요, 음은 음에게 설을 당하는 거지,
음양으로 설되는 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음이 양을 설계하거나 양이 음을 설계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양이 음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편인의 이제 그 관설, 이거는 이제 좀 예외로 이제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육신은 어쨌든 간에 양은 양을 성하라고 음은 음을 설하지만은 오행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행은 음이 양을 설하기도 하고 양이 음을 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과 오행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이게 설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사주에서 이제 자식을 앞세우는 거를 산액수라고 하잖아요. 산액수. 이제 제다신약이 되면은 제가왕하면 어떻게 돼요? 식상이 설기가 되겠죠. 설기된 식상을 편인이 와서 탁 치면, 상극하면, 도식하면, 그럴 때 이제 자식이 죽어요. 그걸 이제 산액수라고 해요.